만성염증인 사람 혈관 안에 염증을 일으켜요. 대표적인 증상이요, 퉁퉁 부어요. 엄청 피곤하고요, 피의 수치가 좋지 않아요. 만성염증의 주범이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만성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해요. 만성염증 그런 게 뭐야? 염증 하면은 뭐 이럴 때 뾰루지 생기는 거, 이런 것만 어렸을 때 생손가락 아린다라는 말 하는데, 왜 손톱이 빠질 정도로 이게 부어가지고 노란 고름 차고, 저는 이런 게 이제 염증. 아니면 눈 다래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또 입가에 여기 염증 생기는 거, 입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각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입술이 부르트는 거 있잖아요. 헤르페스라고 하죠. 그런 거 염증, 아니면은 뭐 대상포진 염증,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그런 염증은 하나도 없는데요, 만성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만성염증인 사람 증상, 대표적인 증상이요, 퉁퉁 부어요. 엄청 피곤하고요. 피 검사 같은 거 해보면 피의 수치가 좋지 않아요. 혈당이 높아가지고 당뇨에 이미 있든지, 아니면 당뇨 직전이든지,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그런 게 있거나, 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고, 또 간 수치가 높고, 뭐 이런 게 다 통틀어서 만성염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만성염증이 깊어지면 여러분 혈관 다 망가져요. 혈관 다 망가지고, 또 콩팥, 혈관이 망가지면 콩팥이 또 불안하죠. 뭐 췌장염 이런 것도 다 염증이잖아요. 그리고 만성염증, 입안에 구강염으로 왜 치주염 같은 것도 만성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 현대인들은 몸에 염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특히나 이제 퉁퉁 몸이 붓고 몸이 틀어지고 하는 그런 만성염증,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요. 그 질병도 만성염증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가 면역 질환 있잖아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성염증. 만성염증. 소변을 보는데 보통 소변은 그냥 변기에 앉아서, 아니면 남성들은 서서 보지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몸에 힘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여성분이었는데 소변을 보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대변이 아니고요, 소변이요? 대변도 10분 동안 본다고 하면 좀 힘들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변을 보는데 10분씩 15분씩 시간이 걸린다. 와, 그분 몸이 엄청 부어 있었고요. 뚱뚱하신 분이었고, 관절에 뭐 염증이 다 있어가지고 잘 못 걸었어요. 그분이 걸어가는 거 보면 그 어른들 말로 찌우뚱 하다는 말 있잖아요. 똑바로 못 걸어요. 이렇게 몸이. 하여튼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제가 생기산이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딱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또 제가 늘 다니는 그 산책길 있거든요. 거기서 늘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니까 저랑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분을 이렇게 봤는데, 와, 저분 정말 많이 아프겠다. 어떡하지? 가서 말 걸고 싶네. 내 약 그냥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들었었어요. 저분 내 약 먹으면 나을 텐데, 저 통증 저렇게 심해가지고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분의 몸에 그 통증, 몸이 다 틀어지고 관절염이 생기고 붓고 한 그런 게 전부 만성염증인 거예요. 만성염증은 만성통증, 만성피로감 이런 거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성염증이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그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은 다이어트를 하셨대요. 출산하고 나서 체중이 30kg가 불어버려 가지고요. 자기는 이제 뭐 본래 몸 관리를 잘 하던 사람이라 자신 있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그 살을 그래서 쫙 뺐어요. 살 빼가지고 뭐
이제 엄청 날씬하고 몸짱 됐죠.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 하여튼 딱 그 5kg인가 거기서 더 이상 빠지지를 않고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또 조금만 했더니 또 5kg가 10kg가 확 돼버리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다이어트를 하다가 말다가 했더니 나중에 몸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엄청 부어버리고 얼굴이 이제 그 이쁨이 없어진 거죠. 본래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예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쁨이 없고 그냥 얼굴이 딴 사람 얼굴처럼 이상하게 못생긴 얼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는데요. 그분이 뭘 잘못했냐 보니까 운동을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거를 이제 극도로 제한을 하잖아요. 너무 심하게 제한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제한을 하고 도저히 그 음식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혹독한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다가 갑자기 체력이 방전돼서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바를 먹었대요. 세상에. 그 학대 아니에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성염증은요, 우리 몸이 그 심한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극심한 운동을 시키는 것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고요. 극도로 제한 시기를 하는 것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예요. 너무나 심한 운동과 너무나 제한적인 식사와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체력이 뚝 떨어졌을 때 갑자기 설탕 덩어리, 카페인 덩어리 그런 거를 몸에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내부 장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몸이 다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그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리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음식이 제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요. 적당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을 다 그 나이에 걸맞게 욕심내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거를 그냥 기분 따라 먹잖아요.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 갑자기 살찐다라는 생각이 들면 확 안 먹고 또 먹는 것도 확 먹을 때 이거를 야식을 왕창 먹는 거 있잖아요. 밤에 자야 되는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이 하나도 쉴 수가 없대요. 세포 안에서도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해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주방에서 음식을 잔뜩 만들었는데요. 그 음식을 잔뜩 만들고 요리를 하고 나면 엄청난 뒷설거지와 그 재료 손질한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음식 하다가 버리는 물이나 뭐 이런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치우고 계속 거기서 음식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방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저녁에 밤에 잘 때는 우리 몸 전체가 다 좀 쉬어져야 되는데 밤에 자기 전에 주로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야식 먹고 그 자기 기분 좋으라고 막 그렇게 기름진 거 먹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분을 좋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육체적으로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가 상당히 이렇게 좀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한 1년, 2년, 뭐 몇 달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는데요. 이게 1년, 2년을 넘어서 계속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선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이 퉁퉁 붓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요. 뭐 혈액 수치 이상 이런 것도 저는 만성염증이라고 보는데요. 그 염증을 따라가서 그 수치를 따라가서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몸이 진짜로 다 망가져 버려요. 그 병원에서 쓰는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약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염증 때문에 쓰는 약인데 그 약을 계속 쓰면 정말로 염증 덩어리에 빠져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생활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먹는 음식 너무 특이한 뭐 과일식 무슨 어디 멀리 가가지고 무슨 곡물 그거 어렵게 해가지고 뭐를 미숫가루를 만들고 또 뭔 차를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편안한 우리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가난한 시골 밥상 수준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기 조금씩 드셔도 돼요. 양이 적으면 돼요. 약간 부족한 듯하게 그렇게 소탈하게 음식을 해서 하루 3끼를 드세요. 아침 점심을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 저녁은 좀 거르시든지 가볍게 드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음식을 좀 편안하게 드시고요. 절제하시고, 그리고 좀 길게 잡으세요. 너무 갑자기 살을 빼거나 너무 갑자기 몸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음식으로 다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건강 그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값싸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제 비타민 B, 제 이름 진정주 비타민 B100, 제 진약사몰에 있거든요. B100 그 종류를 꼭 하루에 하나는 드세요. 거기다가 뭐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 비타민 C도 있고, 마그네슘 꼭 드셔야 되고요. 마그네슘이 대부분 이렇게 막 에너지 바를 먹거나 너무 기름진 거를 먹거나 또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고 일을 과로한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그네슘 부족이거든요.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마그네슘이고요. 당뇨병도 마그네슘이더라고요. 이 마그네슘, 뭐 수면장애 있는 사람들도 마그네슘이고, 이거를 또 기본 영양소로 이렇게 섭취를 해주면 그냥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은 돈으로 여러분의 건강 식단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얘기 들으니까 탄수화물을 끊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밥을 안 드시고 비싼 과일 야채라고 해놓고 실제 식단을 들여다보면 다 과일이더라고요. 과일 값이 한 달에 얼마 들어가나 제가 봤더니 그분 정도로 과일을 먹으려면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써야 된대요. 세상에. 그걸 써서 건강이 좋아진다면 또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일을 그렇게 먹으면 우리 몸 다 망가져요. 과일하고 설탕 이런 것들이요, 만성염증의 주범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만성염증의 주범이 뭐라고요? 과일만 먹는 거예요. 과일 많이, 아침에 참여한 게, 점심에 참여한 게, 저녁에 참여한 게. 뭐 사과도 한 개, 뭐 또 온갖 그 키위나 뭐 바나나나 딸기나 뭐 이런 그 비싼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늘 냉장고 안에 달아놓고 그런 거 먹으면 그 과일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 특히 과당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술처럼 염증 만들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 간염 오잖아요. 온몸에 염증 생기고 알코올성 치매 오거든요. 이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일을 먹은 만큼 또 일반 탄수화물 식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일을 통해서 섭취되는 음식으로는 우리 몸을 균형 있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영양실조가 오고요. 염증이 많이 생겨요. 이 당이 사실은 심각한 염증이거든요.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복합이잖아요. 굉장히 긴 포도당이나 그런 포도당 사슬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차라리 몸에서 훨씬 더 안전한 건데요. 이 과당하고 포도당을 바로 우리가 먹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은 가당 음료수 이런 거를 맛으로 많이 먹거든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맛있는 음료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지만, 웬만하면요, 여러분, 하나를 시켰을 때 다 먹지 마세요. 반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 반은 버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돈이 적게 들어요. 나중에 몸 아파가지고요, 약간 많이 들고,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 허비하게 되거든요. 이게 단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 영상에서 설탕이야말로 슈퍼에서 아무나 사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위험식품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슈퍼에서 파는 게 문제인가요? 요즘에 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김치도 달고 게장도 달고 뭐 무슨 무침도 달고 다 달아요. 거기다가 빵을 먹으면 빵은 완전 설탕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또 카페 음료수 그 단 빵을 단 음료수랑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 탄수화물은 배척해 놓고 엄청나게 많은 포도당, 과당, 설탕을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염증을 만들게 되죠. 근데 포도당, 과당 이런 거를 먹을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랑 마그네슘만 충분히 먹어줘도 이게 염증이 좀 덜 생기는 비밀은 있어요. 그런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깨져 있는 영양의 균형을
그래서 불균형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는데 정말 필수적인 거라는 거. 비타민 B와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이 혈관이 보호가 되거든요. 이 만성염증이 혈관 안에 염증을 일으켜요. 여러분, 혈관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혈관이 그 속에 피가 흐르는 부분 있잖아요. 피가 흐르는 부분에 그 안쪽의 벽을 내피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중간층이 있고 또 바깥층이 있어요. 이 혈관이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하도 많은 혈관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귀뚱으로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이 혈관의 손상은 다 내피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피가 손상이 되느냐? 피가 나쁘기 때문에 내피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피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죽은 피 뺀다고 사혈을 하시는데요. 사혈을 하면 전에 사혈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피를 좋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혈을 해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피가 안 좋대요. 피가 묵처럼 나온대요. 세상에 피가 이렇게 묵처럼 있잖아요. 덩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뭐 비타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B, C, 마그네슘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생기산 제가 쓰잖아요. 이런 생기산 요법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사혈하시는 분이 놀래서 저한테 쫓아오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혈로 돌봐드렸던 사람이 갑자기 피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피를 좋게 해야 되는데요. 이 피가 왜 나빠지느냐? 좋지 않은 음식 습관, 설탕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심한 절식과 과로와, 그리고 또 밤에 야식과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또 고단백 있잖아요. 단백질은 여러분 그야말로 등급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을 너무 이렇게 근육 만드는 이런 단백질을 막 생각해서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이 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백질 독성 때문에 간이 망가지기도 하고 췌장이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좋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가 좀 몸이 연약한 사람들도 흡수가 쉬운 단백질, 이런 것들이 편안한 단백질인데, 그런 거를 먹으려고 하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 먹고 빨리 좋아지고 막 힘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이 단백질도 독한 거 먹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독성이 생겨서 혈관 내피가 망가지게 되고, 이 혈관 내피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뭐 고혈압, 그 다음에 여러분 남성들 발기부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세혈관이 나빠져서 생기는 질환이 이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 어지럼증, 메니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눈 안에 망막에 있는 혈관이, 미세혈관이 망가지면은 또 그게 문제고, 또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진 게 만성 신부전이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만성 신부전이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당뇨가 피가 찐득하니 안 좋으니까 그 미세혈관이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하여튼 콩팥 질환 많이 있죠. 제가 오늘 막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핵심은 그래요. 제가 정식으로 어디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제가 동네 약사로서 어떻게 하다가 생기산이라는 약을 쓰게 됐고, 제가 조제한 약이거든요. 이름 제가 붙였고, 그거를 가지고 비타민과 같이 병행하면서 수많은 임상을 쌓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임상이 쌓여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제 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말에 좀 체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들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쉽고 간단하고 명쾌해요. 여러분들 어떤 그 유려하고 화려한 그런 말보다도 실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 방법으로 내 혈관을 돌릴 수 있고 내 만성염증을 치료할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